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제 그 한국사 미스터리 62번째 편, 11번부터 20번까지의 한국사 미스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사 미스터리 60, 11번째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이카로스 주변의 부족들은 생긴 것부터 풍속이나 문화까지 한국인과 많이 닮아 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고구려칸이라고 불리는 동명성왕을 모시고 있다. 자,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는 바이카로스 주변을 정복했던 민족이고 거기서 나왔다. 자, 일단 얘기하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자, 풍속이나 문화가 확실하게 달라요. 뭐 풍속이나 문화가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걸 닮았다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 동명성왕을 모시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봤더니, 자, 이것은 이제 정재승이라는 분이 2003년 9월 주간조선에 쓴 글이 그 원전입니다. 그 원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랴트족이 동명왕을 고구려칸이라 부른다. 이게 다예요. 자, 한마디로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부랴트족은 동명왕을 고구려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그건데, 이거를 부랴트족이 동명왕을 모시고 있다라는 걸로 유사 역사학자들이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들은 동명왕을 모시는 게 없습니다. 자, 확실히 얘기했죠. 모신다, 거짓. 문화와 풍속이 닮아 있다. 이것도 역시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째. 자, 치우천왕에 대해 중국에서는 고리국의 황제이며 묘족의 선조이고 동이민족이라고 설명한다. 일단 여기서 일단 다 볼게요. 또한 한단고기 등의 사설을 보면 치우천왕은 분명히 한민족의 선조이다. 묘족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바이카로스 주변에 고리족이 지금도 살고 있으며 고구려, 고려 등이 모두 고리족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유를 부정한다. 하나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거 하나, 뭐 치우천왕이 중국에서 고리국 황제라고 했다. 그거 하나 정도 맞다고 보면 될 텐데,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치우천왕은 일단 우리나라 쪽의 기록은 규원사화와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뭐 규원사화는 이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거니까 논외로 한다고 해도 환단고기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위서입니다. 환단고기는. 환단고기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 민족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환단고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79년 그리고 1983년에 나온 판타지 소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 요거 하나 보시면 조선왕조 세종 6년 2월 7일조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강무장의 마제를 주나라 제도에 따라 다만 치후에만 제사하소서. 보이시나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 2월 7일에 있는 기록입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강무장의 마제를 주나라 제도에 따라 다만 치후에만 제사하소서. 즉 치후에 제사하는 그거의 정통은 주나라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주나라가 우리 민족의 국가인가요? 전혀 아니죠. 자, 뭐 그러면 야, 세종대왕 때 그러면 제사한 거 사실이네. 그거 뭐냐, 뭐 그쪽에 있었던 주나라의 전통을 따른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자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치우라는 인물에 대한 최초의 기록 역시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순추시대 말기 조나라 유물인 어전비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안국이 말하기를 구려의 임금호칭이 치우라고 한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구려, 고구려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려는 이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구려는 완전히 다르죠. 고구려는 이렇게 쓰고 있죠. 똑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자, 구려나 고구려의 구려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이없는 겁니다. 자, 유사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 한자어가 같잖아. 하지만 여기는 한자어 자체도 같지 않죠. 발음만 똑같다고 똑같은 나라다? 파생된 나라다? 어이없는 주장일 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한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에 말하기를 제후가 서로 싸우는데 치우가 가장 포악했다. 치우는 천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제후가 서로 싸웠다고 하죠. 어쨌든 이 기록 역시도 우리나라의 기록이 아닌 중국의 기록이다. 우리나라와 관련 없는 기록이 되고요. 자, 가장 여기 있는 이 12번의 내용 중에 가장 어이없는 거. 묘족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어디서 유사 역사학자들이 실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치우가 묘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묘족은 중국 남방의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남방. 그런데 우리나라 사서에 묘예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묘예, 묘예, 묘예라는 글이 많이 등장합니다. 묘예. 이걸 유사 역사자들은 역자 학사들은 묘족의 후예다라는 글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 묘예라는 뜻은 후예라는 다른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족의 후예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에 한마디로 나는 우리 아버지의 묘예야. 우리 아버지의 후예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묘예라는 말을 묘족의 후예라고 바꿔치기 하는 것만 봐도 유사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역사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려는 건지 볼 수가 있죠. 말장난의 시작일 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위에서 한번 얘기했던 사기에 공안국이 말하기를, 자, 공안국이란 인물은 한나라 무제 때 인물입니다. 한나라 무제. 자, 공안국이란 인물은 한나라 무제 때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치호를 얘기하면서 전혀 조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한나라 무제 때 고조선이 공격당한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공안국이 그러면 고조선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당시 조선을. 근데 치우를 얘기할 때 전혀 우리 조선이나 그런 우리 민족과 관련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만 봐도 치우를 우리나라의 선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조선시대 때 어느 정도 제사 지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전혀 치우는 전혀 우리 민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고리족이 지금도 살고 있으며 고구려, 고려 등이 모두 고리족에서 파생되었다. 그건 역시 고리, 고려 비슷한 이름일 뿐입니다. 풍습도 다르고 그들의 역사도 전부 다릅니다. 고리족과 고구려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점 여기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13번의 내용은 요겁니다. 백제의 유명 8대 성씨는 한반도에 남아있지 않다. 모두 현 중국 대륙에 있다.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중국의 8대 성씨 부여씨가 이제 부여서씨로 내려오고 있죠. 자, 부여씨라는 성은
현재 부여, 서씨로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설화에 유명한 도미의 후손인 도씨도 현재 백제에 남아 있고요. 백제계 성씨로 전해오는 전씨, 아씨 등도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백제 8대 성씨 중에 진씨, 국씨, 연씨, 묘씨 전부 다 한반도에도 존재합니다.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죠. 공자를 시조로 하는 공씨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공씨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공자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았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씨라는 건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전파되기 마련이고 그 본관이라는 성씨의 그런 풍습 자체도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거는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뭐 중국 8대 성씨, 아까 뭐 부여 백제의 8대 성씨가 중국에 있다? 알다시피 백제가 멸망할 때 유력 귀족들과 왕족을 중국에 데리고 갔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만으로 중국 대륙이 백제였다라고 하는 건 유사 역사학자들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사 미스테리 중에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14번이. 가장 어이가 없는 건데, 네,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발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박혁거세 무덤이 중국에서 발굴되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박혁거세의 무덤은 담암사 북쪽 사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수성에 우남사라는 절이 있대요. 근데 우남사잖아요. 담암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남사라는 절이 강수성에 있다. 그럼 그 북쪽에 사릉이 있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증거 전혀 없고요. 박혁거세 무덤 발굴된 적 없습니다. 거짓말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담암사, 우남사 이름조차 다른데 그걸 우기는 것도 참 어이가 없죠.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15번은 요겁니다. 15번째. 고려, 조선 등의 무역 내역을 보면 한반도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수출하고 있다. 가져오세요. 이 무역 내역이 뭘 말하는지. 전혀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무역 내역을 보면 한반도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만 써놓으면 얼마나 책임감이 없습니까? 가져오세요. 고려 조선에서 어떤 물품을 수출했는데 그게 어떤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무책임하게 쓴 글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책임한 글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자, 16번이 유사 역사학자들이 가장 큰 근거로 삼는 거죠. 서울대 천문학과의 박창범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삼국사기의 천체 관측 기록이 한반도 아닌 현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의 측면의 성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자칫 통감의 기록과 거의 빼박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가져온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그 뭐냐 한반도에 그 천지 한마디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천체 관측 기록이 자칫 통감에 있는 기록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 쪽에 그 관측 지점이 중국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걸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천문 관측이 시작된 때는 대체로 첨성대가 만들어진 선덕여왕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전의 기록은 자칫 통감과 같이 등장하는 기록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6세기 이후 신라 기사에 등장하는 천문 관련 내용은 그 관측 지점이 경주 부근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첨성대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관측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관측의 성격도 많이 다르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성이라든가 이런 간단 같다는 것들이 초기에 많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복잡한 천체 관측 기록, 즉 직접 봐야만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7세기 이후 첨성대가 개발될 즈음 이후에 신라 쪽에 기록된 기록은 경주 부근으로 관측되는 증명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그 가지수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기록의 천체 관측 기록보다는 6세기, 7세기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은 수의 천체 관측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관측한 기록, 자칫 통과면은 없으며 삼국사기에만 있는 그런 관측 기록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관측 기록은 경주 부근이라고 하는 게 많이 증명되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6번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학은 위대하죠. 저도 과학을 뭐 부정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자, 일단 박찬봉 교수께서 한단고기에 있는 오성치루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하지만 잠깐의 오류가 있다라는 점은 오성치루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각도에 따라 이게 이루어져야 오성치루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박찬봉 교수에 의해서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적으로 약간 그 각도 같은 게 설정이 된 오성치루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단고기에 있는 오성치루 현상의 기록 역시 그게 그대로 나와서 환단고기에 정확히 있다고 해서 전혀 그게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성치루 현상을 어디서 갖다 붙였는지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자, 제가 한단고기에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한단고기는 그 전에 실제가 전혀 발견된 바 없으며 1979년, 83년에 나온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나와 있거나 밝혀진 모든 기록이 환단고기에 있다고 해서 그게 놀랄 일이 되나요? 즉, 환단고기는 그 전에 밝혀졌던 역사에 자신들이 쓰어놓고 싶은 것, 즉, 이유립이 써놓고 싶은 것들을 각색해서 집어넣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서에 같이 남아있는 실제적인 기록과 그것에 대해서 엮고 상상하고 각색하고 자신이 상상해서 쓴 글을 덧붙여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환타지 소설이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제 영상 목록에 보면 환단고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떤 점이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밝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요거. 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백제 인구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에서 뭐 나중에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쯤 중국 측의 기록에 뭐 670만 구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인구 정도라고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이제 파악된 인구에 대한 그 중국 인류학과 같은 데 보면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나 여러 가지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백제의 호구 수를 보면 300에서 380만 명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추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아까 제가 아마 전에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최치원이 강성대군 백제 강병 백만대군
이 얘기는 제가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백제 강병이 백만 대군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걸로 파생한 거예요. 이걸로 치면은 백제 인구가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럼 조선초 인구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건데 조선초는 제가 요 얘기하면서 아마 해드렸을 것 같은데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어느 도에 가니 열에 하나 정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다. 열에 여덟 아홉이 없다. 즉 한마디로 인구 조사하는 데 대해서 인구의 기록이 잘못되어 있음을 세종실록 질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 같은 현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한 도에 대한 인구가 5만 명, 5만에서 6만 정도로 나와요. 거기 있는 기록에, 세종실록 질지 기록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6도 8도를 하면 그러면 조선 전국 인구가 30에서 35만 명 정도라는 건가? 이렇게 그냥 유사 역사학자들이 앞뒤 싹 다 잘라 먹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앞뒤 싹 다 잘라 먹고 한 얘기일 뿐이라는 거죠. 뭐 이제 그 앞에 부분에 그 환단고기가 아니고 한국사 미스테리 60 앞부분에 이제 몇 번인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환단고기 예, 4번이네요, 4번. 그 이전 영상에 4번 영상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쓴 거예요, 글을.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히 고려에 대해서는 그 역시나 비슷한 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 한마디로 이거는 4번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짓수만 늘려놓은 거지 쉽게 맞추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수도를 묘사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의 평양으로는 턱없이 작다. 현 중국 대륙의 장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무책임하죠. 어떤 부분을 묘사했다고 하는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현 중국 대륙의 장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거는 아마 그거에 대한 것 같아요. 잠깐 평양이 장안성이라고 불린 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이 지금의 평양으로 생각이 턱없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코에 걸면 코걸이, 혀에 걸면 혀걸입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려의 지금의 평양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글 믿지 마시고요. 요새 역사학자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죠. 2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사 미스테리 60의 20번째. 자, 당 13만 군에 의해 백제 수도가 함락된 후에도 백제 장군 흑치상지는 200여 개의 성을 기반으로 당에게 저항해 당은 40만 군을 증언한다. 만약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성으로 뒤덮여 있어야 한다. 자,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백제 강병 100만 대군이라고 해놓고 아무리 이때 이제 백제가 초라해졌다고 한들 그러면 그 강병 100만 대군은 어디 가고 당 13만 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초라했으면 일본이 백강 전투로 지원까지 했을까요? 100만 대군이 만약에 있었다면.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성들은 하나의 작은 산에 건립한 산성 등을 합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산성, 그 주변에 나와 있는 성들, 이런 작은 작은 이름 없는 성들까지 포함해서 200여 개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들은 그러면 지금 200개,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200여 개의 성이 지금 도 어디 있는데? 자, 발전해 오고
있었죠. 잘 생각하세요. 삼국시대에는 경계 지역이나 어디에 방어형 성이나 방어형 상성이 빈번하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전쟁 중이니까. 하지만 통일이 되죠, 나중에. 그러면 그런 삼국, 뭐, 신라와 백제 경계에 있었던 이런 방어 형성들이 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헐려졌겠죠. 헐려졌을 것이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 오고 가면서 완벽하게 한반도에는 통일된 국가가 1000년 이상 정착이 되면서 당연히 방어형,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방어형 성이나 산성들은 그 쓸모에 의해서 없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만 보면 북한산에 살짝만 둘러놓은 선도 북한 산성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만으로 말장난을 하지 마십시오. 전혀. 한반도 전체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삼국항쟁 당시 등장하는 성만 해도 엄청나요. 일단 제가 그러면은 다음 영상 때 그거 한번 갖고 와 드릴게요. 삼국 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뭐 싸우는 거에서만 나오는 성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수십 개가. 그게 다 이제 보면은 왜 수십 개가 넘을까요? 경계 지역이잖아요. 경계 지역에 대한 성이 그렇게 많으면 뭐 본토에 있는 성이나 여러 가지 성 다 합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말장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사 미스테리 60, 20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 여기 지금 또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21번이 그거거든요. 조선초 인구가 37만 명인데 백제나 고구려의 군인만 100만이었다. 이거 아까 4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자, 2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차를 마무리할게요. 이거. 이게 뭐 한국사 미스터리 60까지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얘기가 3개나 나왔죠. 그러니까 60개나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세종실록 질지에 나와 있는 기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엿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입니다. 세종실록 질지에 나와 있는 호수가 2772호, 인구가 5302명. 가로 있는 글 보세요. 본조는 인구의 법이 밟지 못하여 문적에 적힌 것이 겨우 열에 한둘일 되므로 매학 나라에서 바로 잡으려 하나 너무 인심을 잃게 되어 그럭저럭 이제까지 이르렀으므로 각도,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이렇다. 뒤에 보이죠? 근데 유사 역사학자들은 이 뒤에 있는 이 기록을 지운 겁니다. 호수가 2772, 인구가 5만. 한 군데가 이러면은 그때가 8도 정도 되니까 다 합치면 37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사 역사학자들의 역사 뒤틀기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홀리는 사이비적 역사학의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37만 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백제, 고구려, 강성, 백만은 설명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자, 오늘 21번까지 한번 해드렸고, 다음에 22번부터 30번 이렇게 해서 총 6편 정도의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한국사 미스터리 60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